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EU형 모의고사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 손해가 아닌 것은?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임시생활 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은 비용 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그 외에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은 비용 손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정답은 4번. 2번 아래의 예시의 경우 잔존물 제거 비용 보험금은 자, 보험 가액이 1억 원인 주택에 대해 보험 가입 금액을 4천만 원으로 하는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한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3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200만 원의 잔존물 제거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주택화재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80% 코인슈어런스가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가액은 1억이다. 1억인 주택에 가입을 4천만 원을 했기 때문에 일부 보험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경우에 화재 손해액의 10%를 계산해서 잔존물 제거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물 제거 비용에 200만 원 곱하기 자, 가액이 1억인데 80% 코어 인슈어런스가 적용되죠. 8천만 원 분의 보험 가입 금액 4천만 원을 계산해서 산출이 된 100만 원을 잔존물 제거 비용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인 전부 보험이냐 또는 그 이하인 일부 보험이냐에 따라서 잔존물 제거 비용에 계산하는 그러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 계산 문제 여러분 좀 복잡하시다고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 제시된 예시에 그대로 정답도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 예시와 정답을 함께 외워주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보험회사가 화재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자, 1번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 자, 이런 경우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손해는 보상하되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해서 손해를 또 그 이상의 추가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손해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에 가입한 건물 내 영위작업을 실제와 다르게 알렸다라는 경우에는 통지 의무, 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고통해. 그래서 해지가 될 수 있다. 자, 3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을 타인에게 양도 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양도 후에 알리지 않았다. 이것은 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4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경우에도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돼서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대인배상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번 휴업보상금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사망보험금, 의료비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은 대인배상보험금에 해당을 한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행보험에서 특별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구입비용은 특별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휴대폰과 휴대폰을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휴대폰은 여행자가 소유 또는 사용, 관리하는 소지하는 그런 물품을 우리가 휴대폰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은 특별비용에서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6번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1번 계약자가 제2회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기간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10일이 아니라 14일을 납입 최고기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2번 만기 환급금은 보험기간 만료시 지급하지만 만기 전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만기 전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해약 환급금 지급이 되겠죠. 3번 보험료 납입 연체로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장기화재보험에서 1회 사고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1회 보험금이 공제된다라고 했는데 80% 미만 사고인 경우 자동보건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보건제도가 실시가 된다. 해야 되는데 1회 보험금이 공제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7번 보시겠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1번 가지급 보험금은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한도로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가지 50ml를 외워주시면 이 문제 쉽게 푸실 수 있고요. 가지급금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뭔가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먼저 가지급금으로 50% 상당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지급 보험금이에요. 맞는 것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신체손해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3영업일이다. 재산손해보험금과 배상책임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다, 20일영업일이다 전부 틀렸고요. 둘 다 공통으로 7영업일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체손해 3영업일, 재산과 배상은 7영업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해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장기화재보험에 가입한 일반 사무실에서 화재사고 시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자, 일반 물건인지 공장 물건인지 주택 물건인지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4번 가스 폭발로 인한 직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1번 화재에 따른 피난 손해, 소방 손해, 직접 손해, 네, 직소피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보상이 되나 가스 폭발에 인한 직접 손해는 폭발 파열은 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4번.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 부활 시에는 해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보험료를 납입하면 부활한다 라고 했는데 연체보험료와 함께 연체이자 그리고 고지의무를 새로 이행해야지만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 부활 시에도 계약 체결 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3번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부활이 가능하다 기억하시고요. 부활 후 회사의 책임 개시는 약관에서 정한 시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1번. 10번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1번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12%가 부과된다라고 했는데 15%가 부과가 되고요. 연금저축보험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 한도로 부과가 됩니다. 공제가 됩니다. 3번 연금저축에 부과된 특약의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험의 보장성 보험료와 합산하여 세액공제된다. 네,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되게 됩니다. 자, 4번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보험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이다 라고 했는데 13.2%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은 3번이 되겠네요. 5,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네, 16.5%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11번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율, 네, 지방소득세는 제외고요. 해당하는 것은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기타소득세는 15%, 기타소득세는 15% 연관지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12번 퇴직연금제도의 근거 법률은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퇴직연금제도의 근거 법률에는 전부 퇴직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답이 되겠고요. 참고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그리고 퇴직연금 감독 규정 이렇게 세 가지가 네, 해당이 된다. 전부 퇴직이란 글자가 들어가죠. 네, 센스 있게 다음엔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 기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1번. 일반적으로 보험 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이다. 네, 일반적으로는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외워주시고요. 2번 의무보험은 보험기간 첫날 오후 4시부터 시작한다 라고 했는데 자 첫날 몇 시? 24시부터 시작한다. 의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다.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은 경우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된다 라고 있는데 이전에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0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4번 자동차 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의 경우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마지막 날 오후 4시까지이다 라고 했는데 자 마지막 날 오후 24시까지이다. 자, 이렇게 보면 맞는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의 보험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보험료를 받은 시점, 보험료 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다, 0시다. 일반적으로는 보험 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이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 피보험자 1인당 보상 한도는 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자, 이것은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단체 할인 및 할증의 평가 대상 기간은 그랬네요. 이것도 문제와 답을 그대로 외워주셔요. 영년 기준으로 3년입니다. 영년이라는 것은 이전을 말하는 거죠. 네, 이전 3년간의 기록을 가지고 사고 기록을 가지고 단체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되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16번 자동차 보험의 보험 종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농기계 보험은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로 구분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여러분 지문 그대로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옳은 것을 찾아라 할 때 1번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2번 이륜자동차 보험은 회사별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차등 적용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3번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은 자동차 탁송업자, 판매업자, 정비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상품이다 라고 했는데 의무보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4번 업무용 자동차 보험은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비사업용 자동차는 여러분 자가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업무용 자동차 보험은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의 보상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네요. 김영피보험자 갑이 운전하는 A차량 괄호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 자, A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합니다. 갑의 친구 을병이 함께 타고 가던 중 책임보험 대인배상 1에 가입하지 않은 B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갑, 을, 병이 모두 사망하고 A차량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자, B차량의 전부 과실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3번 갑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아파요. 을, 병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갑의 차량 또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갑만 자동차 배상 보장 사업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3번. 18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 의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1번 단계별 설명 의무는 계약 체결 권유 단계,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로 구분된다. 그래서 외울 때는 유체구급 순으로 외워주셔라. 자, 2번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주계약 보험료,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체결 단계가 아니라 체결 권유 단계에서 자, 이 모든 것들은 설명을 해야 한다. 3번 모집 종사자의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 존재 여부는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대리권 존재 여부는 계약 체결 권유 단계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하여야 합니다. 4번 일반 보험 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으로 설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설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를? 계약 체결 단계. 네. 자, 보시면
체결 권유 단계에서는 여러분 보험 가입을 우리가 권유하는 단계잖아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자, 중요한 제반 사항을 모두 설명을 해야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체결 단계에서는 체결 대승 두 가지만 설명하면 된다. 대리권 존재 여부, 그리고 승낙 절차와 승낙 거절 시 거절 사유. 그래서 대승, 체결 대승 이렇게 외워주시면 아마 이 문제 해결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네, 제97조에 해당하는 금지사항이 해당이 되고요. 2번 고지 의무 위반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행위는 보호 차원에서도, 계약자 보호 차원에서도 꼭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3번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했다. 네, 97조 위반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4번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다고 알리는 행위 또한 97조에 의거해서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2번. 20번 손해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서 승환계약을 한 경우 부과되는 제재금 최고 한도액은 자, 보험업법에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상호협정에서는 제재금이 부과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승환계약이다 그러면 제재금 모집 행위자별 1인당 최고 3천만 원에 해당이 된다. 제재금이 부과가 된다. 자, 하나만 더 같이 외워주실게요. 자, 한 건당 100만 원 제재금 부과가 되고요. 최고는 3천만 원까지 부과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위반 행위에 관한 설명인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장 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적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다라고 했죠.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키포인트, 키워드를 기억하자. 부당소멸을 기억하십시오. 부당소멸은 뭐다? 승환계약이다. 자, 부당하게 이전에 있던 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도록 한다. 승환계약이다. 다른 말로 부당소멸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당소멸이 나오면 3번 승환계약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22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괄호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에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자,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은 중개사, 설계사, 대리점 중에 대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대리는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23번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 설계사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 미성년자는 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미성년자도 등록이 가능하고 그 외로 신용불량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1번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은 소속 보험 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2번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등록 취소 후 2년이 경과해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4번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는 기간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뭘 해야 된다? 복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신용불량자가 파산 선고 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묻는 분들 계시는데요. 신용불량이라 하더라도 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 선고 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성년자도 등록 가능하며 신용불량자도 등록이 가능하더라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 추가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24번. 다음 중 보험협회 등록 절차를 거쳐야 보험 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2번. 법인보험중개사 소속의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협회 등록 절차를 거쳐야지만 보험 상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5번. 가만고객 발굴 기법 중 소개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자, 소개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겠죠. 1번. 방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요. 유력한 가만고객 발굴이 용이하겠죠. 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3번. 보험가입 후에 절대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라고 있는데 소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계약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4번. 실패할 확률이 적고 생산성이 높다. 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생산성이 더 높겠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18번부터 33번 이내에 해당되는 공통 영역에 대한 문제들 보고 있습니다. 26번. 다음 보기는 보험의 기본 원칙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험회사가 특정 사고의 발생 확률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급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과부족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죠.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 자, 급부, 반대의 급부의 원칙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낸 보험료와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보험료는, 자, 내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낸 보험료가 부족하거나 넘침이 없어야 한다.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은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의 원칙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영어로는 렉시스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간혹 이렇게 영어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아래의 보험을 가입 대상에 따라 분류할 경우 분류가 다른 한 가지는 그랬네요. 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다쳤을 때 우리가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되죠. 자, 재산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1번 화재보험과 3번 도난보험, 4번 성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해당되며 재물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류가 다른 한 가지는 2번 상해보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손해보험 계약의 주요 요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보험료 납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2번. 고지의 시기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라고 했는데 계피대, 그래서 이들의 대리인이 해당이 되는 거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반의 경우 해지 가능하다.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자, 29번 보겠습니다. 소액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종목은 그랬네요. 소액이거나 간단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가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가 됩니다. 자, 취급할 수 있는 종목은 3번 상해보험,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생명보험, 책임보험, 질병상해보험 등이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종목에 해당되고요.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3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험계약의 어떤 특성을 설명한 것인가?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불일치성에 의한 우연한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2번 사행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제 예를 들어드리면 제 개인적인 예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면서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보험금을 1년에 한 번도 안 탔습니다. 그러면 제가 낸 보험료와 제가 받는 보험료가 현재 불일치되고 있죠. 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행성을 지녀서 사행계약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2번 사행계약이 정답이고요. 3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 목적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1번
상속과 보험 목적의 양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계약상 관리 및 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이다. 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보험 목적물 중 무채재산 양도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무채재산과 유채재산도 모두 양도가 가능합니다. 무채재산은 우리 그 발명이라든지 특허권 같은 것들 있죠. 네, 정신적인 재산, 정신적으로 내가 어떤 그 노력을 기울여서 취득한 재산 같은 것들, 그러한 권리를 무채재산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자동차 보험과 선박보험은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4번 보험 목적이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추정한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보험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라 함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네, 맞는 설명이죠. 2번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외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교통사고는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3번 보험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가중처벌됩니다. 네, 기준이 5억 원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은 2016년 시행되었다. 네, 그래서 틀린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다음 교통사고 관련 법령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된다. 네. 우리 처벌의 기준은 0.03%부터 0.08%에 해당이 되고요. 0.08%를 넘었다, 이상이다 그런 경우에는 면허 취소됩니다. 2번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래서 난이로벌로 외워주십사. 네, 말씀드리고요. 3번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라고 했는데 중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라면 특례 미적용 사고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4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3번에서 우리가 더 한번 기억할 것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특례가 적용이 되나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그리고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렀다 이런 경우에는 네,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공통 부분 효자 문제 우리가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34번부터 재산보험의 영역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재산보험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그랬네요. 자, 1번 보험업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외워주시고요. 35번 재산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했다. 네, 바로 책임준비금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이 정답이네요. 36번 보험업법상 겸용이 가능한 보험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보험의 재보험은 겸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겸용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생명보험의 재보험 가능하고요. 재산보험의 재보험도 가능합니다. 4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보험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 또한 겸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7번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네, 맞고요. 2번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신체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네, 역시 맞는 설명이네요. 3번 손해보험, 생명보험 및 보증보험의 세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보험이다 라고 했는데 보증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 손해, 생명만 포함돼서 그레이존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4번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의 손해를 보상한다. 4번이 굉장히 정확하게 재산보험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았네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바르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재산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 중 정액 보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산보험 중 간병보험도 정액 보상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정액보상 방식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넘는 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한다 라고 했는데 정액보상 방식은 여러분 무조건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보상 방식은 정해진 금액만 보상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뒤에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넘는 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액보상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실손보상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정액보상 방식이란 실손보상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 시 미리 정해진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네, 정액보상 방식에 대해 3번에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4번 정액보상 방식을 적용하는 담보에는 사망 후유장애, 진단급여, 수술급여, 입원 일당급여 등이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를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 뒤에 땡땡 의료비가 붙은 의료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네요. 자, 지진으로 인한 상해 보상이 됩니다. 자, 39번과 40번 문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여기에 나와 있는 3번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또한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진, 자연재해에는 지진, 해일, 태풍 등이 포함이 돼요. 그로 인한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2번에 나와 있는 고의로 인한 상해 보상하지 않고요. 유독물질 상습적으로 흡입해서 생긴 중독 증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4번 피보험자 고의로 인한 상해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39번의 정답 1번이고요. 40번 자,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보상한다라고 말씀드렸고 1번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외국의 무력 행사로 인한 사고 역시 보상하지 않고요. 별도의 보상 약정 없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치료비 또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40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40번 함께 공부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자, 41번 장기상해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사망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더라도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보험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2번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계약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3번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개인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라고 했는데 질병 같은 경우에만 질병 사망만 2억 원 한도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어사고에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직접 결과 중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에 직접 간접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 그것도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꼭 직접 결과로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42번 장기상해보험에서 치료 종결 후 한시적인 장애가 5년 이상인 때 후유장애 지급률은 한시 5, 20을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4번 한시적인 장애인 경우 그것이 5년 이상인 때 우리는 해당 지급률의 20%가 지급이 되더라. 43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보험의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보건소에 통원하여 발생한 상해급여 의료비 1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그랬기 때문에 맞다. 자, 2번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발생한 질병급여 의료비 2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역시 맞고요. 또 종합병원 나왔네요.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발생한 상해급여 의료비 역시 2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 중 20% 중 큰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그냥 급여 의료비를 여러분 찾을 때에는
보건소이냐 병의원, 자 보건소 병의원이냐 아니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종합병원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건소 병의원은 10,000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를 하지만 종합병원, 상급 전문 같은 경우에는 20,000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원급을 나누어서 외워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4번 상급종합병원인데 오타가 있네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발생한 질병급여 의료비는 20,000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다 라고 했는데 20,000원은 맞지만 30%가 아니라 20%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 자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상해로 인한 입원 의료비를 연간 1억을 한도로 보상한다 라고 했는데 1억이 아니라 얼마다?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자 그리고 2번 주계약은 급여실손 의료비, 특약은 비급여 실손 의료비를 보장한다. 3번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한다. 그리고 상급병 진료 차액도 보상한다. 기준병실과의 차액 50% 또는 10만 원 이내로 우리가 보상이 되죠. 잘못된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휴일교통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보험회사의 책임시기 및 종기는 사고 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 문장 그대로 외워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시기는 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16시부터 16시이다 라고 했는데 0시부터다 라고 해야 되고요. 3번 토요일은 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법정 공휴일 전부 다 포함이 된다. 4번 법정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교통상해만을 보상한다 라고 했는데 토요일도 일요일도 보상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단체상해보험에서 비영리 법인단체나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의 종류로 올바른 것은 그랬네요. 자, 1, 2, 3종 순서대로 급법규, 급여 법정, 규약단체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비영리 법인단체다.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 단체다. 그러면 2종 법정단체에 해당이 된다. 자, 1종 급여단체는 어떤 단체다? 관공서나 사업장에 5인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급여가 발생된다. 그러면 1종 급여단체에 해당되고요. 자, 3종 단체는 규약단체로서 구성원이 명확하다. 그리고 계약의 일괄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3종 규약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47번 넘어가겠습니다. 암보험의 대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계성 종양은 대기기간 없이 보험기간 시작일로부터 보상한다. 경계성 종양을 포함한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보상이에요. 대기기간은 며칠이냐? 90일입니다. 자, 그리고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1, 2, 3번 맞고요. 4번 대기기간 중에 암 진단이 확정되면 대기기간 종료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소멸된다라고 했는데 보험금은 지급 없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3대 비급여네요. 꼭 비급여인지 급여인지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3대 비급여 보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사료는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250만 원 이내에서 10회까지 보상한다 라고 했는데 10회가 아니라 50회까지 보상하게 됩니다. 2번 도수 치료는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한다. 3번 자기공명 영상진단은 MRI, MRA를 말하고요. 1년 단위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00만 원 이내에 보상한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4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공제금액은 1회당 3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다. 둘 다 맞는 조건이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9번
상해 및 질병보험의 신체손해보험금의 지급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신체손해보험금이다. 그러면 몇 영업일이다? 3영업일이다. 보험금 청구 서류 지급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고요. 신체손해가 아니라 재산이나 배상 책임이다. 그러면 7영업일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50번.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급 대상의 등급을 판정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50번의 이 문제 이대로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문답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교육생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와는 3유형 모의고사 풀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발성 자연스러워졌네.